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난 남자로 태어날 그냥 근데 재미없어 막. 무엇보다도 좋았던 거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저는 여자의 막 버라이어티 하면서 이 다채롭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좋았거든요. 저의 기억은 이런 겁니다. 사실 엄마가 아니면 난 공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있어요. 미경아, 여자로 살면서 내가 불편한 건 엄마가 사는 동안 다 고쳐놓고 갈게요. 그래야 우리 딸이 그런 거 안 당하고 살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훌륭한 여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 훌륭한 여자가 되라고 말한 우리 엄마는 나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여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딸이 단단하고 멋진 여자로 크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자로 사는 게 좋으세요? 만약에 누가 나보고 여자로 사는 게 좋았냐? 그러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난 남자로 태어날 그냥 근데 재미없어 막. 좋잖아요. 막 3명이 4명이 몰려다니면서 영화 보고 막 같이 손잡고 쇼핑도 하고 옷 사고 나서 야 너무 이쁘다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좋았던 거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저는 여자의 막 버라이어티 하면서 이 다채롭고 남자가 겪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 아니면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출산을 겪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좋았거든요. 근데 다 좋았겠냐?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자로 사는 세월이 어느 시간에 걸쳐 있건, 예를 들어 1920년대에 태어나서 80년, 90년을 살다 갔건, 또 저희 엄마는 1930년대 중반에 태어났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는 1964년에 대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큰아이는 지금 90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고, 자, 한번 보면은요, 그것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건, 여자가 겪는 고통은 왜 그렇게 종류도 비슷하고 바뀌는 게 별로 없는지, 그래서 왜 요즘에 여러분 뭐 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음직한 여자로서의 불편함, 여자로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그것을 온몸으로 뚫으면서 뭐 목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정말 나답게, 여자답게가 아니고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가 짐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 겪으신 적 없습니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여자가 같은 걸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을 쓰신 아닉 고장은 모든 제약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자를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한 인간이 다시 여자와 융화되어졌고, 그러면서 진짜 멋진 여자가 된 사람들을 이분은 단단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여자들을 27명을 만나서, 이분은 뭐 27명보다 평생 인터뷰를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르몽드 기자로 있었고, 거기서 또 그에서는 퓰리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알베르 롱드르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을 인터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27명의 여성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인터뷰집이니까요 정말 술술술 읽혀져요. 근데 또 인터뷰집인데 27명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이 각각 적어도 1개에서 3개씩은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27명의 여성들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겪은 건 거의 다 같다.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낸 그 흔적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속에서 보시면 그 흔적, 그리고 겪었던 어떤 문제들, 그걸 풀어나가는 그 사람의 자세, 삶의 자세,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이뤄낸 것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사실 반성도 되게 많이 되고요. 이거였구나. 아마 마음속에서 여자기 때문에 타오르는 또 다른 불씨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아닉 고장이 쓴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여성들과 인터뷰만 모은 모음집인가? 나는 많은 남성들과도 같은 질문들로 인터뷰를 했고, 그거 역시 언제나 즐거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장애물 경주와 같은 여성들의 인생 여정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았다. 그런데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의 인터뷰를 다시 읽어보면서 모두가 닮은 점을 발견했다. 그들 모두
자신만의 방법에 따라 열정적이고 투쟁적이며 주도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간다는 건 어쩌면 여성으로서 얼마나 사회에 참여했느냐도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27명의 여성 중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니콜 키드먼 여배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출신 여배우 니콜 키드먼. 너무 멋있어요. 자, 그 니콜 키드먼이 나왔던 영화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니콜 키드먼 영화를 되게 좋아하실 텐데 여러분 기억나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무랑 루즈도 생각나고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아이즈 와이드 샷 좋은 영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 찍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강력한 뭔가 그 철학 있는 단단함이 니콜 키드만한테 여러분 느껴지신 적 없으십니까? 역시 그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맨 앞에 늘 이게 써 있어요. 지금의 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을 거예요. 로 모든 27명의 그 인터뷰를 한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콜 키드만은 만약에 내가 페미니스트인 어머니에게서 자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겁니다. 어머니는 여성들이 많은 포기를 해야 했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시대에 자랐어요. 우리 엄마는 의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방법과 지원을 찾지 못해서 간호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두 딸이 인생의 선택, 자유에 있어서 자신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갖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공정한 것이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일찍부터 남녀 차별에 참지 않도록 내 안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니콜 키드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있잖아, 넌 똑똑해야 돼.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 너는 아주 높은 장벽을 넘어야 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엄마는 끊임없이 독려해 주셨고 스스로의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싸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니콜 키드만이 어렸을 때 겪은 것 중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연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기를 하고 싶었답니다. 니콜 키드만이. 그래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엄마는 공부를 하라 그랬던 거예요. 되게 엄격했어요. 엄마가. 너 공부해. 무슨 연기야? 얘기했었어요. 그때 니콜 키드만은 엄마와 엄청나게 고집을 피우면서 엄마에게 맞섭니다. 엄마, 나 있잖아. 정말 연기하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엄마. 엄마 이게 연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막 부모님을 설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이 엄마 대단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연기하고 싶어? 그럼 방법을 찾아봐. 세상에 11살짜리한테 너 그렇게 하고 싶어? 네가 방법 찾아봐.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 어땠는지 아세요? 연기학원을 찾기는 했는데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매주 토요일 버스 갈아타고 기차 갈아타면서 연기를 배우러 다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살에 그 어린 나이에 아역으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연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 안에 있는 그 뭔가를 표현해내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니콜 키드만은 연기라는 건 철학이다. 경계를 밀어내면서 인간의 본성을 모든 면을 인간의 본성에 깔려있는 모든 면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려면 타인의 심리, 대중의 심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니콜 키드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접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닌데 가장 좋은 방법 뭐였을까요? 책이죠. 정말 독서광입니다. 니콜 키드만은. 여러분 그 헐리우드 여배우들 중에서요 독서광이 무진장 많습니다. 참 그 미국에서 좋은 집안 혹은 뭐 흔히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문적으로 성공했건 돈으로 성공했건 사업이건 아니면 전문가 예술가건 가리지 않고 100%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책이에요. 빌 게이츠는 지금도 한 달에 꽤 많은 양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책을 계속해서 포스팅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짐 로저스도 책을 무진장 많이 읽습니다. 워렌 버핏 독서광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도 독서광입니다. 독서광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점은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직업을 만들어낼 땐 내 안에 있는 열정과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니콜 키드만은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 톨스토이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는데 엄마가 독서 목록을 다 만들어줬답니다. 그리고 14살 때는 직업으로 직접 연기를 시작했고요. 참 꿈이 분명했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헐리우드로 왔습니다. 근데 니콜 키드만이 되게 특이한 거 아세요? 니콜 키드만이 반기문 사무총장 만났었대요. 왜 만났는지 아세요?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회활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UN 여성기구의 친선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찾아가고 돈으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면서 도와줬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여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유엔이 나에게 허락해 준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쉬지 않고 알려야 된다. 이 지점이 또 우리가 되게 배워야 되는 지점이에요. 대부분 정말 괜찮은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기 직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유명세건 돈이건 어쨌든 나의 작은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동시에 직업 안에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쩜 우리가 뭐 사회공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기여되는 삶이다. 너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절대로 참지 마라. 공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침묵하지 마라. 침묵은 바로 상대편에게 동조하는 일이다. 엄마 아버지가 되게 강직하고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사회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독서광 니콜 키드만, 배울 게 너무나 많죠. 자, 이렇게 니콜 키드만에게 물었습니다. 저자가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 당신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요 아마도 긴 백발을 하고 올망졸망한 손자 손녀들과 아마 함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UN 여성기구와 아마 계속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진정한 기여를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무런 제약과 고난과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제약이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 제약이 더 많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곧 꿈이 되고, 나를 가로막는 것이 곧 목표가 되고, 내가 고통받은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멋지게 살아간 여성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기억은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자장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장가 부르잖아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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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쁜 딸내미 잘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자장가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자장 자장 우리 미경이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여자 되거라. 우리 엄마는요 훌륭하다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원래 훌륭하다는 얘기는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한테만 쓰는 거잖아요. 이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착하고 뭐 이런 말. 그 왜 여자 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형용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늘 지금도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애기니까 그 자장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우리 그 내 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훌륭한 여자 되거라. 훌륭한 여자 되거라. 지금도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는 또 저희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하루에 5분 이상 앉아있기 되게 힘들어요. 5분 앉아있고 1시간 누워있고 투병 생활을 10년째 하시는데 허리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평생 양장점 하면서 50년간 양장점 하면서 우리를 돌봐주셨거든요. 사실 엄마가 아니면 난 공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늘 했던 말. 명언 많아요 우리 엄마. 예, 사람이 뭐 팔다 똑똑해지지 뭐 사다가 똑똑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거 정말 명언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것도 무심히 재단하면서 얘기 양장점 사람이 야 뭐 팔다 똑똑해지는겨. 야 뭐 사다가 똑똑해지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들. 정말 그런 툭툭 던지는 말들. 얼마 전에도 툭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미경아 일어나서 네 옷을 5분 만들고 있잖아.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까 막 디자인을 하잖아. 그럼 엄마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다시 양장점 하는 여자가 된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아휴, 너무 눈물 나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훌륭한 여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 훌륭한 여자가 되라고 말한 우리 엄마는 나보다 몇 배 더 훌륭한 여자예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이제 86세. 그렇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 훌륭한 여자로 살다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또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나 이 책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어머 세상에 아니코짱이 나 좀 인터뷰해 주지. 나도 할 얘기 많은데. 그런 생각이 막 전화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 않으세요? 응? 여자로 더 강하고 단단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일이요. 정말 옛날에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 남자는 반장, 여자 부반장이었었잖아요. 내가 부반장이 됐는데 표는 내가 더 나온 거예요. 남자 반장보다. 우리 엄마가 분연이 일어났잖아. 우리 딸 표대로 반장 시키라고. 왜 남자라서 반장해야 되냐고. 왜 나 때 그렇게 라떼죠. 라떼 그야말로. 라떼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남자한테 무시받고 살았지만 왜 우리 미경이 세대까지 이런 걸 겪어야 되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64년생인 김미경은요. 그때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장 다 남자, 부반장 여자.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싸워준 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데 진짜 고마운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우리 엄마가 또 남긴 말 중에서 나 한 말 중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미경아 여자로 살면서 내가 불편한 건 엄마가 사는 동안 다 고쳐놓고 갈게요. 그래야 우리 딸이 그런 거 안 당하고 살지. 야 그것도 안 고쳐놓을 거면 내가 네 앞에 왜 털어야 나니? 네가 엄마지. 내가 네 딸하고. 딸이 불편한 거 있으면 고쳐놓고 가야 엄마야. 완전. 아니 우리 엄마 때는요. 양성평등도 없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몸은 조선시대 끄트머리에 태어나서 힘들었지만 전쟁도 치렀지만 마음은 책을 통해서 미래에 있었던 거예요. 더 멋진 여자가 우리 엄마 꿈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꿈틀거리는 그 모습이 딸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딸이 단단하고 멋진 여자로 크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현재의 상황이 힘들지만 스스로 멋진 인생을 살아나간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것도 27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특성은 달라요. 여러분은 어디에 꽂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다 보면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아시죠?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트라우마도 있고요.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그 어떤 추억도 있고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나를 돌아다보면서 아, 나 진짜 멋진 여자로 한번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작은 꿈이라도 꾸고 있다면 여러분 27명의 롤 모델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되시면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이라는 롤 모델을 쫓아서 살 테니까요. 여러분 단단한 여자, 아니코짱이 쓴 단단한 여자 27명의 여성을 꼭 여러분 이 책을 통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열정대학생 분들은요 숙제가 있습니다. 이 단단한 여자 27명을 읽으시고 나와 가장 닮아 있거나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그 여성의 글을 한 번 읽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으시고 이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단단한 여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담긴 짧은 에세이를 쓰시는 게 그게 여러분의 숙제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댓글 이벤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단한 여자 이름 하나를 써주세요. 단단한.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27명 중에서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었던 여성도 괜찮습니다. 자, 누가 될까 써주세요. 그래서 댓글 쓰실 때 이렇게 쓰시죠. 이 책의 제목도 같이 적어주세요. 단단한 여자 니콜 키드만. 또 이렇게 여러분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을 쓰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10분 확인해서 여러분 제가 이 책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북드라마는 여러분이 이 책을 봐주시고 나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또 작은 도서관도 책도 기부하고 있고요. 또 미혼 엄마들에게 책도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리북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북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릴 거 영상 보시고 나서요 꼭 이렇게 좋아요 버튼 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예요. 여기 올라가는 거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내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질 못하는 거고. MKYU에서 네. 우리 노 대표님이 네. 제대로 우리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당 말고. 좋아요. 12강, 하겠습니다. 12 하겠습니다. 가르쳐줬으면 좋습니다. 너무 좋겠다. 진짜? 네네. 와!